안녕하세요. 강석훈의 경제톡톡 강석훈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동산 문제 전문가인 김선태 고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계셨죠? 네, 잘 지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국 경제를? 글쎄, 저도 고민인데 잠깐 내내 고민만 하다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한국 경제 조금 생각하다가 한국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정경분리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 정경유착이 돼갖고 이 말 맞나요? 정경유착이? 정경유착보다는 정치가 경제를 너무 좌지우지하는 정치 우위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치 우위라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 공급보다 수요 우위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맞습니다. 수요를 생각하면 최근 들어서는 저희 에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베이비 부모들의 자녀들이 집중적으로 집을 사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네. 그 베이비 부모의 자녀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요.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도시의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아주 선호하는 세대로서 그 세대가 자녀들이 커가면서 집을 넓히는 수요도 점점 많아지고 또한 새로운 아파트, 그 다음에 생활의 수준이 맞는 그런 아파트를 사기를 원하는데 그런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정부는 왜 공급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 논리죠. 그래요? 네. 네. 어떤 정치 논리가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 그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공급과 수요에 가지고 가격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제 활동은. 그런데 그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올리지 않게끔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데 공급을 줄이는 방식의 세금 정책만 쓰고 있으니 얼마나 이 국민들이 답답하겠습니까? 원래 그 표정이 계속 딱딱하신가요, 그렇게? 아니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에코 세대가 신규로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서 그 수요는 많은데 정치 논리로 공급은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다가 그렇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금의 그 부작용이죠. 집을 가진 사람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손해보고 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손해보고 파냐. 팔 때는 망하거나 아주 긴급한 돈이 필요해가지고 좀 싸게 팔아야 될 때만 팔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자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내 자산을 손해보면서 팔겠다는 사람이 그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을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결혼을 하는데 손해를 보면서 집을 팔지는 않죠. 그렇죠. 뭐 결혼하면 손해 본다는 생각도 있지만 저는 덕을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하시고. 그래서 이 세금을 그 최근 들어서는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요를 줄이고 있잖아요. 이 세금을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 안 보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매물을 걷어들입니다. 왜? 당장에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야 될 사람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요즘 그 에코 세대를 보면 대부분 다 맞벌이입니다. 우리 때도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혼했듯이. 그다음에 경제에 있어서 우리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응도 안 들어갔네 자꾸. 사실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집값이 그러니까 세금 부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세금 올린 만큼 세금을 부과받는 만큼 가격은 꼭 올립니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올리겠죠. 왜 그러냐? 세금까지 하면은 그게 본전이잖아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그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도 물론 금리 요인이 크긴 하지만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제 베이비 부모의 효과가 그러니까 소멸해 가는 이런 영향이 있다고 봐서 장기적으로 한국 집값은 그렇게 셀 것 같지 않다는 예상도 만만치 않게 있던데요. 저는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의 집값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경기가 나쁘고 산업이 위축된다고 하면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더 모인다. 네, 거기 장마철에 물고기가 어디로 모이느냐면 정발될 때에는 한 곳으로 계속 모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로 먹을 곳에 있는 곳으로 가듯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가면은 교통비가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심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 임대료와 역으로 계산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가 할 일은 공급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된다. 라는 거지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사고 이런 거 폐지해서 그다음에 이 뭐 강남 지역이나 목동 지역 이런 데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인가요? 굉장히 크죠. 좋은 친구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의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강남에 이번에 자사고 없애는 것은 큰 가격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요. 공급이 되려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지금이 더 중요하잖아요. 10년 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은 당장 저는 우리 살아야 되기 애들을 때문에. 위해서는 미래가 중요하던데. 미래 중요하죠. 미래는 먹거리의 문제고 당장이 살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은 시기를 놓치면 끝입니다. 중학교 다니는데 뭐 5년 뒤에 중학교 다니라 그럴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를 안 드셔도 대신 이해는 갑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긴박한 게 교육과 집 바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경제학자들은 어디를 가면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주식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아파트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거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주위를 자세히 보시면 경제학자들 중에 별로 부자가 없어요. 그 얘기는 못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동산 전문가이신 김선태 고문께서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수요 공급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툴을 통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바탕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것은 동의를 하고 어떤 것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본인의 판단하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간중간 좀 장난을 좀 많이 쳤습니다만 그래도 끝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잘 해주신 우리 김선태 고문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 세금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통제하겠다. 즉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확인했으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담으로 좀 길게 하시라 했더니 진짜 길게 하시네. 이거 자 의사는 전달됐을 거라 믿습니다. 너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석훈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